네, 지금 아침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보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데요. 식사는 하셨나요? 원래 제가 아침을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모님이 안 드시는 건 아니에요? 자, 요즘에 지금 법사위원 계시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냥 엄청나게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땠어요? 지금 간사인가요? 아니면 위원장인가요?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당 간사고요. 여당 간사를 하면서 이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런지 야당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달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네. 최근에 저희 쪽에서 좀 양보할 생각도 있어요?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 원내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이건 뭐 양보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저희 당 쪽에서는 네.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좀 이참에 네, 손을 네. 봐서 상원이라는 평가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네. 이제 한병도 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좀 발의했습니다. 네, 어떻게 발의했습니까? 법사위의 이제 체계작구 심사 기능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네네. 실제로는 체계와 작구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내용까지도 맞아요.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작구 심사 기능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작구 심사 권한 행사하는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을 넘기면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해수위나 이런 데서 법을 보냈던 보냈다면 농해수위 같은 데서 요구를 해가지고 법사위로 보냈던 그 법안을 본회의로 직행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통과 안 되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요? 네네네. 원래 체계작구 심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법사위에 있었던 기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체계와 작구를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율사 출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율사들이 좀 모여있는 법사위가 좀 한번 봐라 정도로 시작됐던 건데 지금 이게 뭐 이상하게 돌아가서 마치 상원처럼 네네. 모든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심의했던 법조차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예. 바뀔 그렇군요.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상당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네, 드네요. 이제는 법사위를 뭐 여당이 가져야 된다, 야당이 가져야 그냥 된다 싸울 이런 필요도 얘기를 없어요. 안 하겠죠. 예, 힘 예.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나눌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이게 유죄로 나올 것이다. 혹은 징역 3년 구형했는데 검찰이 그대로 법원이 3년을 다 선고할 것이다. 이건 혹시 예상하셨어요? 과거 이제 1차 수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차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유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무혐의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보도나 네. 이번 판결문에 적시된 상황을 보면은 좀 유죄가 나오는 게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서 예, 1차 예전했던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실제로 이번 판결문에 적시된 걸 보면은 그 의료 법인을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의료 법인을 통해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모로 깊숙이 장모가 개입했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뭐 초기에 계약금 2억을 빌려준 것을 넘어서서 뭐 잔금에 대한 채무나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금융권 채무를 인수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본인이 내용들이 다. 등장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위를 취직시켜서 새로 직원이 채용될 때 면접을 보게 한다든지 또는 엑스레이 같은 고가의 의료 장비를 매입했을 때는 직접 관여를 하기도 하고 네네. 또
확장에도 신경을 썼더라고요. 병원 확장에? 예, 병원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매입하려고 예정됐던 부동산이 매각이 되려고 하니까 딴 쪽으로 팔려가려고 그러니까 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돈을 또 추가로 지출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시로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재단의 설립, 병원의 어떤 운영, 유지, 심지어는 확장에까지 네네. 골고루 관여를 해서 아니 이 정도 명확한 정황이 있는데 왜 1차 수사 때는 무혐의가 입건이 안 났을까? 됐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네. 와,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신기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공동대표 이사로 또, 이사장으로 또 맞습니다. 등재도 되기로 네. 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책임 면제각서를 당시 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임 면제 각서 자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형법상 책임 성립을 부정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추단컨대 아마 1차 수사 때는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써줄 정도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고 추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또 당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가 2015년에 시작되는데 네. 장모는 2014년도에 그만둔 거예요. 요게 좀 크게 작용했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돈을 받으니까요. 이 장모가 네네.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다 사기죄,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판사님께서 3년 구형에 3년형을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 면제 각서를 왜 썼겠느냐. 네.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무죄였다면 그런 거 쓸 필요도 없는 맞습니다. 거고 예. 투자자라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빠져나오려고 미리 써놓은 거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 보셨나 봐요. 네, 그런 문구도 판결문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관여 정황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판사로서도 뭐 그런 정황이 있는데 무죄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 윤 전 총장의 장모 변호인을 맡은 손 변호사가 네. 이거 법률대도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 인정도 문제가 있다. 항소하면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변호사시니까 네. 검찰이 보통 구형을 하면은 그 구형한 형량보다 낮게 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근데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동시에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네. 법정 구속을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굉장히 이제 국민에게 미친 피해가 크고 또 도주 우려도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했어요. 도주 우려까지 나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1심 담당했던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야, 이거 정말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을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보기 아니다.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사실 그 당시는 검찰총장은 경찰청장은 아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내렸었던 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과정이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유검무죄, 뭐 무검유죄 이거랑 같은 건가요?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관련된 1차 수사가 진행됐었던 시기가 2015년 무렵이었고 이때는 윤석열 힘이 전 없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아서 사실상 유배를 당했던 시기인데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윤 전 총장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알아주는 특수통 검사였고 네. 특수통 검사로서 이제 뼈대가 굵은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검찰 내 굉장히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이 그 당시에 유배했었다고 해서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단순하게 본 걸 수도 단순하다.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뭐 구수한 이유가 후배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연애 상담해 주느라 그랬다 이런 얘기 나오듯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이렇게 챙겼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평가가 있긴 있죠. 네. 자,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박 의원께서 2년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네. 윤 전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야당에서 나오니까, 네. 장모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인물의 제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즉 정대택 씨 얘기하는 거겠죠. 정치적 음해가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뭐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옹호를 했었어요. 뭐 지금은 제가 달라진 이제 이 겁니까?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나 이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하고 다녔었다라는 증언이 있다. 네네. 그렇죠. 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뭐 이 장모 사건 같은 경우 1차 수사 결과를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전제를 다는 게 제가 수사상은 잘 모른다. 근데 1차 수사 결과를 지금 나온 판결문을 놓고 보면 참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아는 사정과 그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당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 당시에 가졌던 자료, 상황, 그렇죠.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4년 전에 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법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게 일반적인 기류였나요? 뭐 아무래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박영수 특검과 그 특검에 소속돼 있었던 검사들의 행동에 특별검사들. 대해서 네. 굉장히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진 않았던 또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건 좀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러는 건데요. 사실 저도 박영수 특검하고 되게 친하고 네. 그 당시에 그 특검 수사했던 뭐 수사관들 또 검사들 다 많이 아는데 지금 요번에 그 뭐 독도새우도 풀었던 그 성동 오징어 관련된 사기 사업자죠. 김모 씨. 김모 씨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뭐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박영수 특검에게 뭐 포르쉐를 렌트해서 쓸 수 있게끔 좀 해줬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하게 만들었던 이모 부부장 검사도 박영수 특검이 소개해줬다. 왜냐하면 그 이모 부부장 검사가 특검에서 2번이나 파견되어 가가지고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기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영수 특검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이런 걸 잘 하시긴 해요. 그래서 박 특검도 내가 소개시켜준 거 맞다 인정은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장 친했던 게 윤석열 사실은 총장인데 박 특검하고 당시 특검.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혹시 이제 물론 지금까지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수산업자하고 뭔가 좀 연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추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뭐, 그런, 그, 네트워크 상에 혹시 윤석열 전 총장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네네. 하시거나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한테 기자분들이 계속 물어봐요. 여의도에서도 계속 물어보죠. 계속 물어봐요. 그거 혹시 아냐, 뭐.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진짜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아, 그 그래요? 부분은 뭐, 어차피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있으면은 좀 더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전모가 드러날 게 있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지금 하나하나 이름들이 계속 추가되는 나오고 있으니까.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늘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네, 그 혹시 지금 그 이재명 지사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끼리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경선이요? 경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 이게 좀 문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 또 색깔론으로 대응하면서 또 문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 이재명 역사 인식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일본의 지배 체제를 해체시키려고 들어온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83 이북은 이제 소련이 그 역할을 맡고 이남은 이제 미국이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점령군의 역할을 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네네. 일본의 지배 영역에 대해서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고령이나 이런 걸 보면 법적인 지위나 역할을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일본의 지배 체제를 해체시키려고 왔는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해체시키기보다는 일본에 좀 복무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 그런 사정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954년에 네.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사권을 경찰에 경찰에서? 주느냐, 검찰에 주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일단 수사권을 비롯한 각종 형사소송법상 권한을 검찰에 집중시키기로 하면서, 네. 했는데 그 배경이, 경찰에는 친일의 잔재. 그러니까 뭔가 그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 우리 민족에게 좀 나쁜 일을 해왔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검찰에 하자. 이런 논의가 네네. 됐다는 건 그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검찰로 다 몰아줬죠. 네, 다 몰아줬죠. 네. 그러면서도 그때도 걱정은 했죠. 검찰한테 이런 권한을 많이 몰아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 파쇼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검찰이 날 거다 이랬어요. 네, 날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고위직 출신들은 그 히스토리를 다 좀 알죠. 알아요. 그래서 검찰로 많이 갔어요 그때 우수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조금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 약간 패착이라는 또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확장하려는 중도 관련된 사람들하고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약간 그 시대의 상황을 뭐 너무 못 읽는다? 단편적으로 지금 그 당시 시대 단편적으로? 상황을 너무 단편적으로 평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뭐 국민 면접 예비 경선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국민 면접이 이제 화제였는데 네. 그래서 뭐 그 김경률 회계사인가요? 엄청나게 네.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네. 본인을 왜 넣었다 뺐다 막 하느냐. 자, 결과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번 주말에 있었던 경우에는 뭐 그 동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넘었다고. 뭐 조회수도 누적 조회수도 조회수도 굉장히 높다고. 예, 네. 높았고 또 언론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우려의 일정 부분을 좀 불식시켰다? 덜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타격을 입은 후보가 있어요. 제가 누구죠?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내가 바지도 내려야 되나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여기서 좀 핵심은 그거였죠. 뭐 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해서 영남 역차별 발언 등이 이제 말하는 과정 중에 나오면서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집중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지금 이재명 이래가지고 공격이 그냥 막 쏟아졌는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아니 이분 정치 그렇게 오래 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발끈하셨을까? 또 대답도 사실 그렇게 썩 우리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대답 내놓긴 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바꾸는 이런 태도. 과연 이게 이재명 지사의 진심이 뭘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주말에는 안 봐요 텔레비전은? 아이를 좀 봐야 되고 아, 네 맞아요. 동시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변인을 지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교육을 하느라고 직접 보지 못했는데 네. 아무래도 1위 후보에 대한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의 견제는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견제에 대해서도 좀 여유 있게 만약에 좀 대하셨으면 더 플러스가 됐었을 것 같은데라는 평이 당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건 너무 원론적 대답이잖아. 그런 대답은 나도 할 것 같아요. 보질 못해가지고. 아,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는군요. 요거 하나만 여쭙고 끝낼게요. 네. 그러면. 자, 다른 후보들은 뭐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장관이라고 부르죠. 추미애 전 장관. 네. 오히려 이 지사에 대해서는 지원 사격에 가까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태도가 완전히 다른 후보들하고는 대비가 되더라고요.
추 전 장관 지금 뭐 대구 시당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연대하는 겁니까, 두 분이? 추미애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요.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네네. 과거에는 이제 헨리 조지, 그러니까 조지스트, 네. 헨리 조지의 이제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조지스트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네네. 그런 철학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뭐 더 넘어선 부의 어떤 평등, 분배, 예. 분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을 갖고 계신 거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주로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죠. 예, 뭐 사회보험 등을 통해서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분들에게 두텁게 보장하는 네네. 이런 이제 철학적 기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인 충돌 또는 논쟁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재원이 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라. 그렇죠. 재원 문제도 있고 또 복지계에서는 오랫동안 예. 이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손을 대지 좋은 않았죠. 예. 정책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지사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건 뭐 의원님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건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때요? 기본소득? 저는 그 재원이 한 50조, 70조 저에게 주어진다면 1년에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저는 보육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네. 돌봄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50만 원 우리가 1년에 받는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면 그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보육,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 발굴과 육성 이런 데 써서 네.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 뭐 이런 데 좀 쓰는 게 좀 맞지 아예 않을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벌써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리고 위원장 대리 하시고 계시는데요.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